이번에는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 레이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금 판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강도 있게 좀 결집하고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세 분석을 해보면 조금 약간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 앞으로 한 13일 남았기 때문에 어느 쪽 지지자들이 더 많이 결집하고 중도무당층을 더 많이 끌어들일까 여기에 이제 승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민석 후보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최대 151석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대 151석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인데 예. 그건 이제 겉으로 좀 겸손 모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연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박지원 후보가 지금 200석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박지원 후보가 입버릇처럼 평상시 정치와 골프, 선거와 골프에서는 머리 드는 순간 망조가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200석 얘기한 거 보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또 200석 되면은 대통령 탄핵할 수 있다. 그 탄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지금 좀 취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어렵게 보고 계십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4년 전과 비슷한 그걸로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남아있다. 투표하면 이긴다. 그리고 그간 여러 가지 몇 개의 악재로 인해서 좀 이완돼 왔던 저희 당의 지지층을 최대한 좀 결집시키고 또 이제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저희가 좀 다가가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이 엄살 피우는 거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단순한 엄살이 아니고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저희 당의 특히 총선 승패를 가름하는 수도권에서 썩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예. 자, 공약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 이전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급조한 것들이 아니고요.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돼서 국회가 쪼개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의도 본원과 세종 분원으로 쪼개지는데 여의도 본원, 여의도 국회 부지가 10만 평이나 되고요. 예. 그게 공시지가로만 5조 원이 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한 4분의 3 정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데 4분의 1 정도가 남아서 10만 평을 계속 쓴다라는 이런 비효율과 낭비만큼은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얘기를 무슨 자꾸만 재탕하느냐 하는데 예. 기존에 했던 공약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거는 여의도 본원과 세종 분원 이중 살림을 하겠다. 두 집 살림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자. 이런 점에서 기존 공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적 문제가 걸릴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2004년에 네.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생기기 전에 헌재의 판단이었고요. 지금은 정부 부처에 오히려 과반이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그 당시에 판시를 했는데 대통령실까지 옮기면 개헌 사항이겠지만 국회만 옮기는 것은 굳이 개헌 사항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권력기관도 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갔는데 찬성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심도 있게 검토해본 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걸로 국회를 옮긴다. 근데 국회 옮기는 게 단순히 공간만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낡고 병든 여의도 정치를 이번 기회에 좀 청산하자. 그런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떤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예.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처럼 만에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쉽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 혹시 아까 방송 들으셨는지 혹은 낮에 뉴스 보셨을 텐데요. 뭐 네. 막말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막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그 비유하다가 이제 선거전에서는 약간 이제 그 격한 발언들이 나오기 십상인데 뭐 그런 차원의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뭐 꼭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막말로 따지면 뭐 야당 쪽이 뭐 10배, 100배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전략적 선거전 시작되고 나서 아까도 김민석 후보한테도 여쭤봤는데 선거전 시작되고 전략적 어떤 수정인가요? 아니면 말실수 쪽인가요? 보시기에? 저희들은 양쪽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통이전 문제도 그렇고요. 예. 이거는 저희들의 이제 의지의 문제고 어떤 기획의 문제이고 어떤 개인 후보자의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된다든가 막말 파동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우발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엊그제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어떤 구설에 오른 것 같은데요. 그거랑 좀 배치되는 상황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무슨 그 뭐 반드시 이 뭐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막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동일한 잣대를 모두에게 갖다 대면요. 네. 그거 벌써 뭐 10번, 100번 사죄해야 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막말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비유적 네.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네, 있는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발언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어떤 발언?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의 셰시에 대만의 셰시하면 된다. 예. 그거는 뭐 막말이다기보다도요. 예. 저는 망언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도 셰시해, 대만에도 셰시해. 근데 그 대만 지금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대만에도 셰시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대만 사람들이 언론이 그렇게 하는가? 그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친중적인 발언을 했다. 그렇게 보니까 대만 언론이 그냥 뭐 할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가 드러난 거고요. 이거는 주사파보다도 못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온 게 과거 이제 황장엽 선생님의 그 증언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성 이거를 분명히 지키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게 나왔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사파 운동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사파조차도 안 하는 친중 행위를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대만 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의 맥락은 왜 이념에 매몰돼서 대만 독립을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대만 독립을 언급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말이 나온 거 전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대만 독립을 윤석열 정부가 지지한다고 한 적이 없고요. 예.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 양안 그 질서를 무력 침공이라고 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하는 데는 반대한다. 이거를 외신 인터뷰에서 밝히니까 예. 중국의 국장급 대변인이 불용치회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도를 넘은 그런 막말을 해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익 차원에서 그 판단했으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런 막말에 대해서 준엄하게 규탄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사파보다 못하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여쭤봤던 건 겁니다. 대만 독립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신 적은 없다. 옹호하신 그럼요. 적은. 예. 예. 이게 왜 그런 걸 제가 여쭤보냐면요. 이 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이 이념에 매몰돼서 국익을 멀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이제 이념에 매몰됐다는데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언젠가는 이제 그 휴전 종전이 되고 예. 전후 복구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면 대규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그 전후 복구 그 특수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뭐 이념입니까? 그게 이제 실용이고 제가 여쭤보는 아닙니까? 건 그 자기 나라의 어떤 실익을 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혹은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대척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어떤 지적들입니다. 그 지적.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규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규탄을 한다는 것과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직접 우리가 국익에 상관도 없는데 무기를 지원하고 하는 것을 이념적 외교라고 규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념적 그 외교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을 통한 간접 지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종전 후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오히려 그게 또 실리 외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괴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오늘부로 조국당의 그 거품이 본격적으로 거치기 시작할 것이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 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 1조 2천억 원대, 이거를 그 사기범을 변호해서 한 건에 22억 원을 수임을 했고, 그래서 10개월 만에 부부의 재산이 41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거는 아닌 말로 검사장, 대검 형사부장, 이 따끈따끈한 정관 예우를 누린 것인데, 정관 예우를 누려서 그 다단계 사기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그 당의 제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그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른 속도로 거칠 거라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그 다른 부분은 제가 들은데 개별 후보에 대한 지금 반론 기회가 없는 후보에 대한 어떤 혐의들은 나중에 어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때 해주시고요. 좀 일반론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조국 혁신당은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질 거다. 그런데 지금 국민 지지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반윤 반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맞듣지가 않은 그런 표가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쏠려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수정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품이 빠른 속도로 꺼질 거다. 그 과정이 이제 오늘부터 그 선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거품이 거쳐두면 조국 혁신당은 몇 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4년 전에 열린민주당이 한때 그 비례대표 지지율이 10%까지 넘게 나왔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5% 정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당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돌풍이라고 볼 수 있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잃는 데 실패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조국당의 그런 돌풍이 그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좀 성찰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의 성찰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중도층의 일부까지도 그 조국당이 가는 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좀 적지 않은 좀 만족을 못 시켜드렸다. 그건 2년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그런 점들은 좀 저희들이 특히 민생 분야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리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 분야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 고전하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총선의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저희가 챙겨야 되는 그 어젠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직구중한테 더 안 여쭤보려는데 대통령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선거에?
아니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연장선상의 집권당은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예. 그 속에서 저희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선거 진짜 2주도 안 남았는데요. 그 마지막에 어떤 반전 카드랄까요? 뭘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을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민주당 또 다른 조국당보다도 민생 문제 해결에는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더 낫지 않는가. 이걸 뭐 집중적으로 호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근데 민생이 2주 안에 갑자기 챙기기가 힘든 어떤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저 의정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좀 물밑 노력을 해서 그 선거 전에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 그게 바로 이제 민생 문제 해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닐까요? 의정 갈등을 민생 문제 하나로 보시는데 이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인 2,000명 이슈를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사들이 그걸 요구해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듯이 모든 문제를 다 열어놓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은 2,000명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 이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2,000명을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의료계에서는 2,000명 부분을 백지화해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없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계신 건가요, 혹시? 여러 가지 시간이... 노력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위원장이었습니다.